강수진, 너 병원비 안 내고 어디 갔어? 응? 내가 왜 내? 남남끼리 돈 거래는 불법이잖아. 뭐, 남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책상 위에 이혼 서류랑 내 카드 정지 내역서 올려놨어. 이제 당신 엄마 병원비 5천만 원은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150원씩 모아서 내봐. 수술비 5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떠넘기고 불륜녀와 해외여행 갈 꿈에 부풀어 있던 남편. 10원 단위까지 더치페이 하던 짠돌이 남편이 수술 당일 병원 로비에서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데 과연 며느리 수지는 어떻게 이 지독한 시댁과 남편을 한 방에 보내버렸을까요? 지금부터 소름 돋는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삑, 삑.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학병원 1층. 은행 창구같이 생긴 원무과 앞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로비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수납 직원은 모니터와 카드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벌레 씹은 표정으로 카드를 툭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님, 이거 한도 초과예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 박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썩은 무처럼 허옇게 질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줄줄 흐르기 시작했죠.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한도가 꽤 높은 카드거든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다시 긁어봐 주세요. 네. 박민석은 억지로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눈동자는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아이고 진상 하나 걸렸네 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며 다시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삑. 보호자님,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잔액 부족 아니면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떠요. 당장 결제 안 하시면 수술 못 들어가요. 직원의 앙칼진 목소리에 박민석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옆에서 휠체어에 앉아 그 꼴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링거줄을 칭칭 감은 손으로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야, 민석아, 너 뭐하냐?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돈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박민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나오는 건 꼬깃꼬깃한 영수증 쪼가리뿐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청구서가 가을바람 맞은 낙엽처럼 그의 손에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짠돌이 박민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기가 막힌 파국은 3년 전 그들의 신혼 첫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사인 강수진과 중소기업 대리인 박민석은 1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들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첫날 밤을 꿈꾸겠지만 이 부부의 침실 풍경은 마치 회계 감사받는 사무실 같았습니다. 호텔 침대에 앉은 박민석은 신혼 분위기는 개나 줘버리라는 듯 노트북을 떡하니 꺼냈습니다. 씻고 나온 강수진이 화장대 앞에 앉자 그는 침대를 팡팡 치며 불렀습니다. 수진아, 얼른 와서 앉아봐라. 부부가 됐으면 경제관념부터 딱 잡고 가야지. 사랑? 그거 밥 먹여주냐? 돈 관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박살나는 거야. 수지는 이 인간이 미쳤나 싶어 젖은 머리를 털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박민석이 엑셀 파일을 열자 화면 가득 깨알 같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봐라. 내가 만든 우리 부부 자산관리표다. 생활비 통장에 들어오는 예금 이자가 한 달에 300원 정도 될 거야. 이것도 정확하게 반띵 150원씩 각자 통장으로 쏘는 걸로 하자. 어때?
깔끔하지 않냐?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만 원도 아니고 150원을 나누자니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장난해? 부부끼리 무슨 150원까지 계산을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퉁치면 안 돼? 좀스럽게 진짜. 그러자 박민석은 정색하며 검지를 까딱까딱 흔들었습니다. 허허, 수진아. 넌 약사라면서 숫자에 왜 이렇게 약하니? 티끌 모아 태산 모르는구나. 그리고 네가 나보다 연봉이 3배는 높으니까 생활비 비율은 7대 3으로 하는 게 공정하겠지? 물론 집안일은 반반이고. 수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 꼼꼼해서 나쁠 건 없지 하며 좋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집구석은 지옥 같은 짠내 하우스가 되었습니다. 박민석의 짠돌이 짓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회사 탕비실에서 믹스커피랑 두루마리 휴지를 가방 터지게 훔쳐와 집에 쟁여두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수진이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봐오면 그는 영수증을 낚아채서 무슨 수사반장처럼 검열했습니다. 야, 강수진. 너 두부 이거 국산 콩 샀냐? 수입산 사면 500원이나 더 싼데 돈이 썩어나냐? 네가 돈 좀 번다고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우리 집 기둥뿌리 뽑힌다. 아니,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건데 좋은 거 먹자는 게 죄야? 그리고 그거 내 카드로 긁은 거잖아. 수진이 대꾸하면 박민석은 입을 대빨 내밀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야근하고 파김치가 되어 들어온 수지는 매콤한 떡볶이가 너무 땡겨서 집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랑 튀김을 사왔습니다. 고작 4,000원어치였죠. 소파에 늘어져 있던 박민석은 개코같이 냄새를 맡고 슬그머니 다가와 포크를 들었습니다. 오, 떡볶이네. 때깔 죽인다. 그는 떡볶이 3개랑 김말이 하나를 날름 집어먹더니 배부르다며 다시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수진이 다 먹고 치우려는데 박민석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얼마 나왔냐? 4,000원? 내가 떡 3개랑 튀김 하나 먹었으니까. 대충 퉁쳐서 1,000원 보낼게. 됐지? 쌤쌤이다? 띠링. 수진의 핸드폰으로 1,000원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마누라 먹는 떡볶이 값까지 이렇게 칼같이 계산하다니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의 만행 중 레전드는 유통기한 지난 어묵 사건이었습니다. 박민석은 마트 마감 세일 코너에서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하거나 진한 우유랑 어묵을 잔뜩 사왔습니다. 야, 이거 냉장고에 처박아 두면 며칠 더 먹어도 안 죽어. 반값인데 안 사면 호구지. 그날 저녁 박민석이 사온 어묵으로 탕을 끓여 먹은 수지는 새벽부터 배를 부여잡고 뒹굴어야 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자기야, 나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 좀 가자. 제발. 수진이 바닥을 기어가며 애원하자 박민석은 귀찮다는 듯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으로 택시 호출 앱을 켜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금 심야 할증 시간이라 택시비가 2만 원은 깨지겠는데? 야, 그냥 좀 참아봐라. 첫 차단이면 버스 타고 가자. 그 돈이면 치킨이 한 마리인데 아깝잖아. 고통에 신음하던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택시비 타령이라니요. 결국 수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직접 택시를 불렀고 기어서 현관을 나갔습니다. 박민석은 따라 나오지도 않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 꽂고 겨우 살아난 수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천장을 노려봤습니다.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뒤통수 맞은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민석의 짠돌이 행각이 단순히 절약 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민석은 회식이라며 밤늦게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수지는 술 냄새 진동하는 그의 옷을 벗겨 세탁 바구니에 넣으려다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펴본 영수증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S호텔 스위트룸 1박 55만 원, 룸서비스 와인 및 스테이크 23만 원. 수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두부값 500원 아끼라고 개거품 물던 인간이 하룻밤에 80만 원 가까운 돈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뒷면에는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석 오빠, 오늘 밤 너무 뜨거웠어. 역시 오빠는 능력남이야. 사랑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잠든 박민석의 엄지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풀린 핸드폰 화면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카카오톡 목록을 내리자 최 대리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화방을 누르자마자 역겨운 사진과 대화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대리 오빠, 이 지갑 너무 예쁘다. 근데 와이프가 사준 거라며? 찝찝해서 어떡해? 박민석, 야, 그거 갖다 버려도 돼. 그 여자가 센스가 꽝이라 디자인도 구리잖아. 내가 나중에 너한테 신상으로 뽑아줄게. 내 돈은 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조금만 기다려. 최 대리 역시 우리 오빠 최고. 빨리 그 짠순이 아줌마랑 정리하고 나랑 살자. 수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로 큰맘 먹고 사준 10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구리다고 씹으면서 불륜녀랑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민석은 지 월급은 노후 자금이라며 주식계좌에 짱 박아두고 수진의 월급으로 전세 대출 이자랑 생활비를 다 충당하게 해놓고는 그 돈을 모아 불륜 자금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박민석의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피맛을 삼켰습니다. 지금 깨워서 난리 쳐봤자 박민석은 오해다, 술김에 그랬다며 오리발 내밀게 뻔했습니다. 더 확실하고 뼈도 못 추리게 밟아줄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영수증과 카톡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사진 초점만큼은 칼같이 또렷했습니다. 두고 봐. 네가 그토록 아끼던 그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수지는 서늘하게 식은 눈으로 코를 골며 자는 박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평소 술을 물처럼 마시던 시어머니의 간이 다 녹아내려 당장 간이식 수술을 안 하면 죽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는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 있었고 시누이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수진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라. 이식 수술만 하면 사신대. 내가 평생 너한테 개처럼 충성할게. 제발 병원비 좀 해결해줘. 박민석은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 빌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사, 간호사들도 짠한 눈으로 쳐다봤죠.
수지는 겉으로는 놀란 척하며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겠어. 일단 진정해. 사람 목숨이 먼저지. 돈이 문제야? 수진의 말에 박민석은 감격한 듯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느꼈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역겨운 낯선 향수 냄새와 등 뒤로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계산속으려. 잠시 후 박민석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수지는 쎄한 느낌에 이끌려 고양이처럼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자 화장실 입구 옆 청소도구함 뒤에 몸을 숨긴 수진의 귀에 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나야. 아, 걱정 붙들어매. 그 여자가 낸데. 내가 눈물 좀 쥐었자니까 바로 넘어가던데? 멍청하잖아. 크크크. 박민석은 낄낄거리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하면 5천만 원은 깨질 텐데 내 돈 한 푼도 안 쓰고 해결했어. 그 돈 굳었으니까 엄마 태어나면 우리 바로 하와이 쏘자. 내가 비행기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줄게. 사랑해.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 돈으로 효도하고 내 돈으로 바람 피우고.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도 못할 만큼 비쌀 거야. 어둠 속에서 수진의 눈빛이 도깨비 불처럼 퍼렇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복수의 시나리오가 차라락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환장하는 돈으로 그를 지옥 끝까지 밀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원무과 창구 앞에서 사색이 된 박민석의 꼴은 바로 그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이식 수술이 결정되자마자 시댁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돈이 많으면 뭐하냐, 애를 낳아야지 하며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의 지갑을 자신의 금고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입원 수속을 밟던 날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병실 등급을 물어보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대뜸 소리쳤습니다. 제일 좋은 방으로 해줘요. 내가 잠기가 밝아서 남이랑 같이 못 자. 무조건 1인실, 아니 VIP 특실로. 옆에 서 있던 강수진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VIP 특실은 하루 입원비만 8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죠. 어머니, 특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2인실도 충분히 조용하고 쾌적해요. 강수진이 조심스럽게 말리자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는 시어미가 배 가르고 수술하는데 돈 몇 푼이 아깝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깟 병실 하나 좋은 거 못 써?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옆에 있던 박민석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호강 한번 시켜드리는 셈 치자. 우리 엄마 살리려면 스트레스 안 받게 해드려야지. 네가 좀 양보해. 박민석은 효자 코스프레를 하며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수진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병원 로비에서 싸울 수 없어 꾹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강수진이 체념한 듯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첫날 저녁 시어머니는 병원 밥이 맛없다며 숟가락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걸 사람 먹으라고 준 거냐? 나는 도저히 못 먹겠다. 예, 수진아.
저기 호텔 일식당 가서 초밥 정식 좀 포장해 와라. 제일 비싼 걸로. 어머니 수술 앞두고 계셔서 날생선 드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 식사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내가 내 돈 내고 밥도 마음대로 못 먹냐? 그럼 죽이라도 좀 고급진 걸로 사와라. 전복죽 알지? 전복 많이 들어간 특으로. 강수진은 한숨을 쉬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간병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연결해주는 간병인은 싫다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조선족은 말이 안 통해서 싫고 나이 많은 사람은 굼떠서 싫다. 한국 사람이고 젊고 싹싹한 사람으로 구해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결국 하루 20만 원이 넘는 VIP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병원비 견적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며칠 뒤 원무과에서 중간 정상금 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수진은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병원비 중간 정산해야 하는데 500만 원만 보내줘. 내 카드는 한도가 간당간당해서.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박민석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수진아, 미안한데 지금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 요즘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다 물렸거든. 지금 빼면 반토막이야. 네가 일단 해결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보너스 나오면 줄게. 강수진은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수술비 500만 원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당장 결제를 안 하면 독촉 전화가 올 게 뻔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강수진은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해외 배송 스티커가 붙은 상자에는 낯익은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엘사 리미티드 에디션 운동화. 강수진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가만 300만 원이 넘는 한정판 운동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제 금액 320만 원. 결제 일자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주식이 물려서 돈이 없다던 남편이 하루 만에 300만 원짜리 신발을 샀다는 사실에 강수진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때 박민석이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택배 왔네. 그거 내 거야. 박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강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300만 원짜리 운동화잖아. 돈 없다며? 박민석은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회사 체육대회 경품 당첨된 거야. 대박이지? 내가 운이 좀 좋잖아. 경품인데 왜 영수증이 들어있어? 결제자 이름이 박민석인데? 강수진이 영수증을 들이밀자 박민석은 눈동자를 도르륵 굴리며 변명을 짜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제세공과금 처리 때문에 내 카드로 먼저 긁고 나중에 회사에서 돌려받기로 한 거야. 너는 무슨 의심이 그렇게 많냐? 남편이 공짜로 신발 좀 생겼으면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박민석은 오히려 화를 내며 운동화를 들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수진은 닫힌 방문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강수진은 핸드폰을 켜고 익숙한 아이디를 검색했습니다. 바로 불륜녀 최지은의 SNS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지은의 피드에는 세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박민석이 들고 있던 운동화와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여자 다리. 내용 울 오빠가 사준 깜짝 선물. 구하기 힘든 건데 어떻게 구했대? 유부남인 거 알지만. 사랑하니까 괜찮아.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한테 와줘. 해시태그 럽스타그램, 해시태그 한정판, 해시태그 사랑꾼. 강수진은 게시글을 캡처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없다고 아내 등골 빼먹으면서 불륜녀한테는 300만 원짜리 신발을 턱턱 사주는 꼴이라니. 다음 날 병원 로비에서 신우이 박 씨가 강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케 왔어? 나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신우이는 대뜸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백화점 1층에 입점한 명품 화장품 브랜드의 최고가 라인 세트였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쓰시게 좀 사와. 병원에만 있으니까 피부가 너무 푸석해지셨대. 올케가 약사니까 백화점 직원이랑도 알 거 아니야? 직원 할인가로 사면 싸다며? 약사가 백화점 직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강수진은 신우이의 문홀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님, 저는 백화점 직원이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그리고 저거 한 세트에 100만 원이 넘어요. 아유, 올케는 융통성이 없네. 그냥 제값 주고 사와, 그럼. 시어머니가 아파서 우울해하는데 며느리가 화장품 하나 못 사드려?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왜 이렇게 쪼잔해? 신우이는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강수진은 더 이상 말 섞기 싫어서 알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후 강수진이 사온 화장품 쇼핑백을 받아든 신우이는 내용물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샘플은 이게 다야? 백화점에서 사면 샘플 왕창 챙겨주던데. 올케가 말을 잘 못했나 보다. 다음엔 좀 더 챙겨달라고 해. 에이, 찝찝해라. 고맙다는 말은커녕 타박만 늘어놓는 신우이를 보며 강수진은 이 집구석 식구들은 종자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강수진은 남편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근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던 중 충격적인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박민석과 최지은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소 앞에 차를 세워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이 오피스텔 계약하는 거야? 보증금 5천만 원이나 하는데 괜찮아? 최지은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박민석이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야, 걱정 마. 내가 누구냐? 박민석이야. 우리 부부 적금 하나 깼어. 어차피 그 여자 명의도 아니고 공동 명의니까 내가 해지해도 몰라. 그 돈으로 너 살 집 마련한 거야. 야, 오빠 진짜 최고다. 근데 와이프가 알면 어떡해? 알면 뭐 어쩔 건데? 엄마 수술만 끝나면 바로 이혼하자고 할 거야. 그 여자는 돈 버는 기계잖아. 껍데기만 남겨서 쫓아내고 너랑 여기서 살아야지. 두 사람은 킬킬거리며 입을 맞추는 소리까지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적금을 깼다고? 그 적금은 강수진이 결혼 전부터 모아온 비상금과 월급을 쪼개 넣은 말 그대로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불륜녀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썼다는 사실에 강수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 로비에서 시어머니는 다른 환자 보호자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 병원 병원장이랑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니까. 그래서 병원비도 하나도 안 받기로 했어. 내가 복이 많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어. 주변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지나가던 강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병원장이랑 알기는커녕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시어머니의 허언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석이 강수진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좀 봐줘.
엄마 수술비 때문에 내가 신용대출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대. 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좀 줘봐. 박민석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팔랑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수진의 눈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봉투 속 서류들을 낚아채듯 꺼내 훑어보았습니다. 대출 신청서, 보증인 동의서, 그리고 맨 뒷장에 교묘하게 끼워진 종이 한 장. 재산 포기 각서. 제목은 채무인수 약정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을 읽어보니 이혼 시 모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채무를 승계한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인간이 끝까지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강수진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박민석을 향해 생긋 웃었습니다. 자기야, 도장이 지금 집에 있어서 내일 가져다 줄게. 근데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더 좋은 방법? 그게 뭔데? 박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수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글쎄, 당신도 좋아할 만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지. 기대해도 좋아. 강수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작전이 서 있었습니다. 적을 속이려면 먼저 내 살을 내어주는 척해야 하는 법. 그녀는 이제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 이 막장 드라마의 판을 뒤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수진은 남편 박민석에게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박민석이 가장 약한 골이 바로 돈에 대한 욕망과 공포를 자극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수진은 퇴근 후 박민석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강수진의 표정은 사뭇 비장했습니다. 자기야, 사실 내가 어머님 수술비랑 VIP 병실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잖아. 박민석은 긴장한 듯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대출 받으려는 거잖아. 인감도장 가져왔어? 강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대출도 한계가 있어. 게다가 내가 지금 약국 확장 때문에 받아놓은 사업자 대출이 있어서 당신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내 신용점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 만약 잘못돼서 내 약국이 압류라도 당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압류라는 말에 박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돈 줄인 약국이 망한다는 건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럼 어떡해? 엄마 수술은 코앞인데. 강수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류상으로만 잠시 이혼하자. 뭐, 이혼? 박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강수진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응, 위장 이혼 같은 거지.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 내 부채가 당신한테 넘어가지 않으니까 당신 명의로 깨끗하게 대출을 받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그리고 수술 끝나고 상황 정리되면 다시 혼인 신고하면 되잖아. 어때? 박민석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남이 되니 혹시라도 강수진의 빚을 떠안을 위험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불륜녀 최지은과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명분도 생깁니다. 수술비는 어차피 강수진이 낸다고 했으니 자신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너 혼자 짐을 다 짊어지려는 거 아니야? 박민석은 짐짓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강수진은
그 역겨운 표정을 애써 무시하며 슬픈 눈망울을 연기했습니다. 가족이잖아. 어머니 살리려면 이 정도 희생은 해야지. 당신만 믿을게. 그래. 수진아, 역시 넌 현명해. 내가 진짜 잘할게. 나중에 다시 합치면 내가 평생 업고 다닐게. 박민석은 감동한 척하며 강수진의 손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자유다. 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박민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으려 애써야 했습니다. 판사 앞에서도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는 자녀가 없으므로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출석하셔서 최종 의사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법원을 나서는 길, 박민석은 강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 달 금방 가. 수진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건 다 우리 미래를 위한 작전상 후퇴니까. 응, 알겠어. 당신 말대로 할게. 강수진은 힘없이 대답했지만 주머니 속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숙려 기간 1개월. 강수진에게는 지옥 같은 인내의 시간이자 완벽한 복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박민석은 숙려 기간 동안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우울한 척했지만 뒤로는 불륜녀 최지은과 시도 때도 없이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밤 박민석은 마음이 심란해서 친구랑 술 한잔하고 올게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수진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그가 최지은의 오피스텔 근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박민석은 최지은과 침대에 누워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한 달 뒤면 이혼하는 거야? 대박이다. 그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 찍어준 거야? 그렇다니까. 자기가 똑똑한 척하더니 결국 내 손바닥 아니지. 수술비는 지가 다 내고 나는 빚 하나 없이 너랑 새 출발하는 거야. 결전의 날 20일 남았다. 박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최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전의 날 20일 전. 우리 자유가 얼마 안 남았어. 사랑해. 강수진은 안방에서 이 문자를 해킹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유. 그래, 네가 원하는 자유. 아주 뼛속까지 시리게 느끼게 해줄게. 강수진은 숙려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낸 줄도 모르고 갑질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예, 수진아. 다리가 저리다. 와서 좀 주물러라. 너는 약사라면서 안마도 못하냐? 네, 어머니.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강수진은 불평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100만 원짜리 영양제를 사오라면 사오고 백화점 도시락을 사오라면 사왔습니다. 병원비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군말 없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민석을 완벽하게 안심시키기 위한 연막작전이었습니다. 박민석은 강수진이 순순히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역시 수진이는 착해. 내가 여자 하나는 잘 골랐어. 마지막까지 골수까지 빼먹고 버려야지. 숙려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시어머니의 수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강수진은 박민석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재산 분할 합의서야. 형식적인 거긴 한데 나중에 다시 합칠 때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대. 그냥 사인만 해줘. 박민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강수진에게 귀속된다. 차량은 박민석 소유로 한다 등 평범한 내용 같았습니다. 그래. 뭐 복잡한 건 없네. 사인할게. 박민석은 아무 의심 없이 서류 맨 아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특약 조항을 놓쳤습니다. 제5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후 발각될 경우 귀책 사유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모든 채무는 귀책 사유 제공자가 승계한다. 강수진은 서명된 서류를 챙기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박민석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법원 출석일. 판사 앞에 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이혼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혼하시겠습니까? 네. 박민석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며 억지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강수진도 담담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이혼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을 나온 박민석은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강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수술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 신고서는 나중에 시간 날 때 같이 가서 내자. 알았지? 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 확인서 등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응, 그래. 당신 내일 수술 준비하느라 바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래, 역시 넌 내조의 여왕이야. 그럼 난 병원으로 먼저 가볼게. 박민석은 휘파람을 불며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강수진은 멀어지는 택시를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조의 여왕은 이제 끝났어. 내일부턴 저승사자가 될 거야. 그날 저녁 박민석과 시댁 식구들은 병실에서 수술 성공을 기원하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메뉴는 족발 대자와 보쌈 세트, 그리고 비싼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물론 결제는 강수진의 카드로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에 배 터지게 먹네. 수술 잘 받고 나서 보자. 시어머니는 족발뼈를 뜯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박민석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강수진은 병실 구석에 앉아 그들의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입니다. 많이들 드세요. 그게 당신들이 내 돈으로 먹는 마지막 만찬일 테니까. 강수진은 병실 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만 그녀가 품은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손에 쥔 강수진의 발걸음은 법원을 나서자마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대학 동기이자 이 바닥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혼 전문 변호사 한세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왔어? 얼굴 좋아 보이네. 표정 보니까 준비는 다 끝난 것 같고. 한세연 변호사는 커피를 내밀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강수진은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와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응, 완벽해. 이게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야. 한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강수진이 3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박민석의 찌질함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50원 더치페이 엑셀 파일, 호텔 스위트룸 영수증, 10원 단위 송금 내역 캡처본, 불륜녀 최지은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블랙박스 음성 파일까지. 와, 진짜 대박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찌질할 수가 있냐?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아니라 인류의 상실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변호사는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석이가 빼돌린 전세 보증금 자금 흐름도 찾았어. 한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박민석이 부부 공동명의 적금을 해지한 돈 5천만 원이 정확히 최지은 명의의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횡령죄로도 엮을 수 있어. 아주 콩밥을 제대로 먹여줄 수 있겠는데? 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콩밥은 나중 문제고 일단 내일 터트릴 폭탄부터 점검하자. 강수진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원비 예상 청구서였습니다. VIP 특실료, 특수 약제비, VIP 간병비 등이 포함된 총액은 무려 5천만 원. 이거 민석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왔어. 근데 그 인간 내가 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크크크, 내일 아침에 카드 긁으려다 기절하겠네. 진짜 기대된다. 한 변호사는 쾌재를 부르며 퀵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이건 불륜녀 최지은 회사로 보낼 내용 증명. 이건 민석이 회사 감사팀에 보낼 투서. 타이밍 맞춰서 내일 오전에 도착하게 해놨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수진은 한 변호사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 행선지는 자신이 살던 신혼집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어머, 세댁.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집주인 아주머니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강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갈 위기라고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주머니, 전세 계약을 제 명의로만 돌리고 보증금 반환 계좌도 제 개인 계좌로 변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알면 또 그 돈으로 사고 칠까 봐요. 강수진의 눈물 연기에 마음 약한 집주인 아주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남편 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 이로써 박민석이 믿고 있던 마지막 보루인 전세 보증금마저 강수진의 소나기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수진은 부동산에 들러보아니 철저한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입주민 카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조차 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박민석이 짐 싸들고 찾아와도 문전박대야. 강수진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석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 짐이 아니라 수술 끝나고 불륜녀와 떠날 여행짐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야 해서 오늘은 먼저 잘게. 너도 푹 쉬어. 박민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하와이행 비즈니스석 예매 완료창이 떠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닫힌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푹 자더라. 내일부턴 두 다리 뻗고 못 잘 테니까. 강수진은 핸드폰을 들어 시댁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민석 씨. 내일 아침에 갑자기 잡힌 약학 학회 세미나 발표 때문에 병원에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수술 잘 받으시고 끝나면 바로 갈게요. 걱정 마세요. 곧바로 박민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쁜데 어쩔 수 없지. 천천히 와. 결제는 내가 알아서. 아, 참. 카드 두고 가는 거 잊지 말고. 끝까지 돈 생각뿐인 남편. 강수진은 헛웃음을 지으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이면 휴지 조각이 될 카드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난 박민석은 식탁 위에 놓인 카드를 챙겨 들고 룰루랄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의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만 믿습니다. 박민석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그 시각. 강수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구청 가족관계 등록계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이혼 신고서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접수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네, 접수되셨습니다. 처리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박민석의 인생 종치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강수진은 구청 문을 나서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실행하고 박민석이 들고 간 가족 카드 번호를 찾았습니다. 분실 신고 버튼을 누르자 정말 신고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강수진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해당 카드의 결제 계좌로 연결된 통장의 지급 정지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이제 그 카드는 플라스틱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강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맑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최고급 호텔 스파로 향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웰컴 드링크로 나온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의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오늘 코스는 전신 아로마 마사지와 페이셜 케어입니다. 편안하게 즐기세요. 직원의 상냥한 안내를 받으며 마사지 베드에 눕는 강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쯤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수술이 끝나고 결제하려는 순간 박민석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강수진은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늘이 진정한 새 인생 1일 차였으니까요. 하지만 박민석에게는 오늘이 바로 지옥 1일차가 될 것입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환자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집도이의 밝은 목소리에 병원 대기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우이는 의사의 손을 잡고 넙죽절을 했고 친척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민석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살렸고 아내와 이혼도 했고 수술비는 아내 카드로 긁으면 되니 모든 게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기분 좋게 병원비 정산하고 올게요. 다들 좀 쉬고 계세요. 박민석은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원무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갑 속에 든 강수진의 카드가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무가 창구 앞에는 퇴원 수속을 밟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박민석은 VIP 전용 창구로 직행했습니다. 박민석님 보호자분 되시죠? 총 병원비는 5,230만 원입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내민 청구서에는 0이 무려 7개나 붙어 있었지만 박민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그는 거만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시원하게.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박민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삑삑삑. 경쾌한 승인음 대신
불길하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3번 울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이거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뜨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아내가 오늘 아침에 쓰라고 준 건데 다시 한 번만 긁어보세요. 기계 오류 아니에요? 박민석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삑삑. 고객님, 확실합니다. 거래 정지된 카드예요. 다른 결제 수단 없으세요? 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자기 지갑에는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건 오직 이 먹통이 된 카드뿐이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내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이게 무슨... 박민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민석이 쟤 왜 저러고 있어? 결제 안 하고? 시어머니의 수술 소식을 듣고 몰려온 친척들이 원무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모, 삼촌, 이모 등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 그게 카드가 갑자기 안 돼서요. 기계 고장인가 봐요. 박민석은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지만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며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거대한 3단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륜녀 최지은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수술 축하드려요. 최지은의 하이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민석은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여기를 왜 와? 박민석은 사색이 되어 최지은에게 달려가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지은은 친척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와 박민석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 가족분들 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민석 오빠 여자친구 최지은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려온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 민석이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며느리는 어디 가고 웬 낯선 여자가 설치는 거야? 그러자 최지은이 해맑게 웃으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모르셨어요? 오빠랑 저 결혼할 사이예요. 그 짠순이 아줌마랑은 이제 끝났거든요. 법적으로도 남남이라고요. 뭐라? 이혼을 해?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고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수술날 바람난 여자를 데려온 거야? 어머머, 저 집안 콩가루네. 며느리 쫓아내고 첩을 들인 거야? 박민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로비에 있는 사람들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문자 알림음이 합창했습니다. 박민석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수진이었습니다. 제목 긴급공지. 박민석 씨, 그리고 시댁 식구 여러분. 방금 구청에 이혼 신고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는 완벽한 남남입니다. 따라서 제명의 카드 사용을 금지하며 지급 정지 신청했습니다. 병원비 5,230만 원은 효자 아드님이 직접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 증거와
횡령 내역은 선물로 보냈으니 확인해 보세요. 전처 강수진 드림. 첨부 파일에는 박민석과 최지은이 모텔 들어가는 사진, 블랙박스 대화 녹취록, 그리고 10원 단위로 쪼잔하게 굴었던 가계부 내역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고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야, 민석이 너 며느리 돈으로 바람 피우고 다녔냐? 세상에 150원까지 더치페이. 네가 인간이니? 삼촌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잉 쯧쯧. 조카놈이 아주 쓰레기였구먼.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시어머니는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5천만 원? 이걸 우리더러 내라고? 야 이놈아, 며느리가 낸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아이고 나 죽네 하며 병원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박민석은 울상이 되어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발버둥을 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께 피해갑니다. 원무과 직원은 싸늘한 표정으로 박민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당장 결제 안 하시면 퇴원 수속 불가합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박민석은 멘탈이 붕괴되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최지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너 돈 좀 있니? 오빠가 급해서 그런데 일단 네가 좀 막아주라.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박민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최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지금 나한테 돈 내라고? 오빠 부자라며, 능력남이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고. 이 사기꾼, 나한테 명품 백사줄 돈은 있고 병원비 낼 돈은 없냐? 에라이, 더러워서 진짜. 최지은은 들고 있던 3단 생크림 케이크를 박민석의 얼굴에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철서? 하얀 생크림이 박민석의 얼굴과 정장에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꽃다발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너 미쳤어? 박민석이 소리쳤지만 최지은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똥 밟았네. 우리 끝이야. 연락하지 마. 최지은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박민석은 생크림 범벅이 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봐,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 쌤통이다. 조강 지쳐버리고 잘 되는 놈 못 봤어. 친척들도 하나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휴, 우린 바빠서 먼저 가볼게. 민석아, 알아서 잘 해결해라. 고모, 가지 마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박민석이 애원했지만 친척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생크림을 뒤집어 쓴 박민석과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싸늘한 원무과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박민석은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대신 매가리 없는 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하하, 망했다. 진짜 망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CCTV 앱으로 지켜보고 있던 강수진은 호텔 스파 베드에 누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나의 화려한 돌싱 라이프를 위하여.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떤 샴페인보다 달콤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의 공개 처형은
박민석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5,23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병원비였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도망가고 불륜녀 최지은마저 떠난 상황. 박민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러시앤캐시 3초 즉시 대출. 사남원이 무방문 무서류 대출. 박민석은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고금리 대부 업체 앱을 깔고 닥치는 대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당장 병원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대출 승인되셨습니다. 금리는 연 24%입니다. 살인적인 이자율이었지만 박민석은 눈물을 머금고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신히 병원비를 결제하고 나니 통장 잔고는 다시 0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수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좁은 빌라로 모시고 온 박민석은 분노에 치을 떨었습니다. 강수진, 이 독한 년, 나를 이렇게 물먹여? 가만 안 둬. 그는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주 접속하던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래, 여론전이다. 네가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으니 나도 너를 매장시켜주마. 박민석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전문직 약사 아내, 시어머니 간이식 수술날 바람나서 도망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내용은 기가 막힌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아내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약사입니다. 돈 좀 번다고 평소에 시댁을 무시하더니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 병원비가 아깝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엄마 살리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 도장을 찍어줬는데 수술 당일 아내는 내연남과 해외여행을 가버렸습니다. 병원비 5천만 원을 저에게 떠넘기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폐륜 며느리가 약사 가운 입고 약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민석은 글 중간중간에 링거 맞고 누워있는 어머니 사진과 자신이 생크림 범벅이 된 사진마치 아내에게 맞은 것처럼 조작한 설명과 함께를 첨부했습니다. 글이 올라오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 와,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약사라며? 어디 약국이야? 신상 털자. 남편분 너무 불쌍하다. 힘내세요. 저런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함. 시어머니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천벌 받을련. 순식간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하고 베스트 게시글에 올라갔습니다. 박민석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흐흐흐. 그래, 이거지. 강수진,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는 기세를 몰아 익명 댓글로 강수진의 약국 상호와 대략적인 위치를 흘렸습니다. 저 여자 영동 영약국 약사라던데? 이름이 강영이라지 아마. 다음 날 평일 낮 강수진의 약국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네티즌들과 일부 과격한 노인들이 약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가 그 폐륜 약사가 하는 곳이요? 사람 살리는 약사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악마네. 그들은 약국 유리창에 날달걀을 던지고 붉은색 스프레이로 폐륜녀, 악마 같은 낙서를 휘갈겼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대며 욕설을 퍼붓는 통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최지은을 협박했습니다. 야, 최지은. 너 나랑 바람 피운 거 회사에 다 까발려지기 싫으면 내 말 들어. 너도 피해자인 척해.
강수진한테 속아서 만난 거라고. 최지은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박민석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가짜 계정 수십 개를 만들어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강수진을 비방하는 댓글을 도배했습니다. 저 약국 약사 남자 관계 복잡하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유통기한 지난 약 판다는 제보도 있대요. 절대 가지 마세요.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강수진은 꼼짝없이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약국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인생 망친 년아. 위자료 내놓으라. 시어머니는 수술한 배를 부여잡고 약국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했습니다. 시누이는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생중계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여자가 우리 엄마 수술비 떼먹고 도망간 그 약사입니다. 우리 엄마 수술 부위 터지게 생겼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직원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입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톱으로 얼굴을 쫙 긁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경찰관님, 저 며느리년이 시어머니를 때려요. 사람 살려. 얼굴에 붉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때렸나 봐. 독하다 독해. 노인네를 어떻게 때려? 미친 거 아니야? 경찰은 수진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약사님, 진짜 때리셨습니까? 어르신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요. 수진은 약재실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셔터를 내리고 직원들을 먼저 퇴근시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박민석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강수진 봤지? 여론은 내 편이야. 지금이라도 1억 원 가져오면 글 내리고 합의해 줄게. 아니면 너 약사 면허 박탈당하게 민원 계속 넣을 거야. 선택해. 수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1억? 꿈도 야무지네. 10원도 아까운 놈한테. 수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국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경찰이 오기 직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 얼굴을 핥히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그것도 사케이 고화질로 찍혀 있었습니다. 자해 공갈이라. 죄목 하나 더 추가네. 수지는 CCTV 영상을 백업하여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실 추적 PD 이진수. 수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PD님. 제보할 게 있어서요. 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폐륜 약사 남편 글. 그거 조작된 거거든요. 제가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인터뷰 가능합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박민석, 네가 판 무덤에 네가 묻히게 해줄게. 아주 깊숙이. 약국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이 곧 다가올 승리의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폐륜 약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왔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실 추적의 예고편이 나가자마자 인터넷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악마 며느리의 실체? 남편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방송이 시작되자 카메라는 모자이크 없이
당당하게 앉아 있는 강수진을 비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폐륜 약사로 불리고 있는 강수진입니다. 오늘 저는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수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 박민석의 만행을 하나하나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 때문에 시어머니 수술을 반대하고 도망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화면에 자료 화면이 떴습니다. 바로 박민석이 3년간 작성했던 공포의 150원 더치페이 엑셀 파일과 10원 단위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신혼 첫날부터 생활비 통장이자 150원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제가 사 먹은 떡볶이값 4,000원 중 1,000원만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와, 150원? 실화냐? 저런 쪼잔한 놈이랑 어떻게 살았대? 이어 강수진은 블랙박스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박민석 엄마 수술비? 걱정 마. 그 여자가 낸대. 내가 눈물 좀 짰더니 바로 넘어가던데? 멍청하잖아. 그 돈 굳었으니까 우리 해외여행 가자. 박민석이 불륜녀 최지은과 낄낄거리며 아내를 비하하는 목소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남편이 쓴 피해자 코스프레 글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제가 때렸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여기 CCTV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 강수진의 약국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기 직전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며 자기 손톱으로 얼굴을 벅벅 긁고 일부러 진열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헐, 대박. 자해 공갈이었어? 소름 돋는다. 저 노인네 연기 대상감이네. 방송이 나가자마자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박민석을 옹호하던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하여 박민석과 최지은, 시어머니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신상 털어. 저 남자 회사 어디야? 불륜녀 얼굴도 공개해라. 다음 날 아침 박민석의 회사 앞은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박민석 씨, 아내분 돈으로 불륜 저지른 거 사실입니까? 어머니 자해 공갈 사주하셨나요? 박민석은 패딩 모자를 뒤집어 쓰고 도망치듯 회사로 들어갔지만 회사 안도 지옥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그의 책상을 압수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대리, 당신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조사해 보니 가관이더군. 주말에 모텔, 놀이공원, 명품관. 이거 다 업무랑 상관없는 사적 사용 맞지? 수진이 제보한 횡령 증거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회사 탕비실 비품을 훔쳐 당근마켓에 판 내역까지 들통났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횡령 금액 전액 변상하고 법적 처벌 받을 준비해. 박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무실 입구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아, 박민석 나와. 돈 갚으라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이자를 연체하자 회사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어이, 박 대리. 병원비 낸다고 빌려간 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는데 언제 갚을 거야? 신장이라도 팔 거야? 동료 직원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박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박민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한편 불륜녀 최지은의 상황도 처참했습니다. 방송을 본 회사 동료들이 그녀의 책상에 상간녀, 꽃뱀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덕지덕지 붙여 놓았습니다. 어머, 지은 씨. 방송 잘 봤어. 남의 남편 돈으로 명품 사니까 좋니?
우리 회사 망신 다 시키네. 당장 나가. 점심시간 로비에는 그녀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최지은은 울면서 떼어내려 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사팀에 불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짐도 챙기지 못하고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쫓겨난 최지은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박민서, 이 거지 같은 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저승사자 한세연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 소장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박민석 앤드 최지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각 5천만 원. 박민석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형사 고소 허위 사실 유포. 박민석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이혼 합의서 특약 조항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시어머니 업무 방해 및 무고죄 형사 고소자의 공갈. 며칠 뒤 궁지에 몰린 박민석은 수진의 새 아파트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그는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지은이 그년이 꼬셔서 그런 거야. 나 너밖에 없어. 다시 합치자, 응? 인터폰 화면으로 그 찌질한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니? 내가 쓰레기랑 다시 합치게. 수진은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고하는데 지금 안 꺼지면 경찰 부른다. 아, 이미 불렀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as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박민석 씨 되시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네. 아니, 부부 싸움 좀 한 건데 체포라뇨. 이거 나요. 박민석은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들은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들 이혼했잖아. 남남이 싫다는데 찾아오면 스토킹이야. 가서 조사받으쇼. 박민석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던 수지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잘 가라, 박민석. 거기가 내 집이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박민석의 봉가로 등기 우편 하나를 보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결혼생활 정신적 피해 보상금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A4 용지 수십 장 분량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항목 1 3년간 가사 노동 착취 비용. 항목 2 남편의 폭언 및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항목 3 시어머니 병원비 대납금 및 간병비. 총합계 1억 5,324만 5,670원. 맨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입금해. 안 그러면 압류 들어간다. 그것은 박민석이 그토록 사랑했던 10원 단위 계산법을 그대로 돌려준 수진의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미러링 복수였습니다. 몇 달 후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낡은 고시원. 창문도 없는 1평짜리 방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콜록, 콜록. 박민석은 좁은 침대에 누워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은 퀭했으며 입고 있는 티셔츠는 목이 다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수억 원의 빚을 떠안았고 회사는 물론 업계에서도 매장당해 재취업은 꿈도 못 꿀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용직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였습니다. 배고파. 박민석은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는 터덜터덜 밖으로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알바 학생, 혹시 폐기 도시락 남은 거 있어? 박민석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알바생은 그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2개를 던져주었습니다. 아저씨,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사장님 알면 저 혼난다고요. 다음부턴 오지 마세요. 미안해. 고마워, 잘 먹을게. 박민석은 허겁지겁 삼각김밥을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밥알이 목구멍을 찔렀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삼켰습니다. 문득 3년 전 아내 수진이 끓여주던 따뜻한 된장찌개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불륜녀 최지은의 최후도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유흥업소에 취직했으나 민석과의 불륜 소문이 업계 바닥까지 퍼지는 바람에 손님들에게조차 상간녀 주제에 비싸게 군다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야반도주를 감행했고 지금은 지방의 어느 이름 없는 모텔촌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시댁은 문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강제 퇴원당한 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하 단칸방에 방치되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나 좀 살려줘라. 민석아, 이 불효자식아.
시어머니는 매일 밤 고통에 몸부림치며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은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어머니를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수진을 괴롭힌 대가로 신상이 털려 직장에서 잘렸고 지금은 병든 어머니 수발을 들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조용히 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게 다 오빠 놈 때문이야. 좁은 방 안에서는 매일같이 모녀의 악다구니 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수진의 삶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 수진은 반짝이는 빨간색 스포츠카 앞에 섰습니다. 포르쉐 911 카레라.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드림카였습니다. 예쁘다, 내 새끼. 수진은 차 보닛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차는 박민석에게 받아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그동안 그가 몰래 빼돌렸던 돈을 모조리 회수하여 일시불로 산 전리품이었습니다. 수진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웅장한 엔진 소리가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녀의 약국은 사이다 약사로 유명세를 타며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매출은 결혼 전보다 3배나 뛰었고 그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수지는 오픈카의 뚜껑을 열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라디오에서는 신나는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좋다. 수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때 신호 대기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에는 폐지 가득한 리어카를 끌고 다 늘어난 티셔츠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가는 남자. 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폐지를 줍다가 화려한 스포츠카를 보고 멍하니 멈춰섰습니다. 그러다 운전석에 앉은 여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진아? 박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의 전처가 자신이 평생 꿈도 못 꿀 슈퍼카를 타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나야 민석이. 잠깐만. 박민석은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차 쪽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구걸과 미련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선글라스를 낀 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초록 불로 바뀌는 순간 부앙! 수지는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스포츠카는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박민석은 매연을 뒤집어 쓰고 콜록거리며 멀어지는 차 뒷공무니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백미러로 점처럼 작아지는 박민석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잘 가라, 내 인생의 5점.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노래가 해안도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탁 트인 바다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이제 1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벌벌 떠는 찌질한 날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햇살처럼 찬란한 자유와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원 한 푼에 벌벌 떨며 아내를 착취하던 찌질한 남편이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폐지를 줍는 결말,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뒤로는 호박씨 까는 사람들에게는 금융 치료만큼 확실한 처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진 씨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릴 때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겠죠?
지금 혹시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수진 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멋진 내일을 향해 질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재미있고 사이다 넘치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